박성민, 이준석, 박성민의 정치사이다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성민 최고위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국민의힘 이준석 전 최고위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할 얘기가 굉장히 많네요. 다 못할 것 같은데 뭐 빨리빨리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유시민 전 장관 그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사과를 했어요. 이게 이제 본인 얘기도 좀 있었고 노무현재단 특히 이제 계좌 내역을 검찰에서 본 거 아니냐라는 의혹 제기를 2019년 말 그러니까 만으로 한 1년쯤 전에 제기를 했는데 이제 결국은 사실이 아니다라는 걸로 그래서 이제 사과를 한 건데 이거는 뭐 야당 입장이 뭐 더 중요하겠죠. 먼저 뭐 포문을 열어주시죠. 저는 보세요. 뭐 기본적으로 그 그러니까 재작년이죠. 이맘쯤에 이제 보면은 검찰에 대한 공격을 이제 게시하기 위해 가지고 검찰에 대해 부정적인 이미지를 더 씌우기 위해 가지고 여러 가지 폭로를 한 것인데 저는 사실 그때 뭐 유시민이라는 분이 노무현재단 이사장이라면은 뭐 아시아 최대 어쨌든 그 정치 재단이고 그 안에서 이사장직을 맡고 있기 때문에 상당한 신뢰도를 이제 가지고 있는 분이라는 거죠, 그 당시에. 그리고 농객 활동도 하셨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주장했을 때 많은 대중은 그래도 뭔가 있으니까 저런 얘기를 하겠지라는 생각을 했던 거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와가지고 보니까 망상이었다라는 걸 본인이 시인한 것인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뭐 검찰이라는 그 조직을 싫어할 이유는 많겠죠. 그 사람들이. 근데 싫어하더라도 허위 사실로 공격해서 되겠느냐라는 생각을 하고 저는 이 과정 중에서 이 건과 더불어서 뭐 채널A 그 취재 의혹 사건과 더불어 가지고 한동훈이라는 그 특수통 엘리트 검사에 대한 공격이 굉장히 심하게 가해지고 급기야는 추미애 장관에 이르러 가지고는 이분을 거의 뭐 한직으로 발령내고 또 한직에서 또 더 한직으로 발령내고 이런 식으로 탄압하는 모습이 이제 계속되고 있거든요. 혹자들은 그냥 뭐 이제 사실관계 밝히고 사과했으니까 오히려 사과도 안 하는 대중보다 나은 거 아니냐라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천만에요. 이거는 조직적으로 어떤 특정 한동훈 개인에 대해 가지고 권력과 권력 주변부의 사람들이 집단 린치를 가한 다음에 이제야 이제 한 1년쯤 지나가지고 사실관계가 밝혀지니까 시간차 사과를 한 거거든요. 유시민 장관에게 그 당시에 이렇게 의혹 제기했을 때 당연히 이런 반론이 있었죠. 어떤 근거로 그런 얘기를 하냐. 그런데 유시민 장관은 그 당시에 해명을 할 수 있었음에도 또는 그 당시 처음에 자신의 그 의혹 제기가 망상에 의한 것임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1년 정도 욕먹으라고 내버려 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공직을 하고 재단 이사장을 하고 이렇게 하겠습니까? 당장 물러나야 됩니다. 근데 알고 있었는지는 잘 모르잖아요. 적어도 의혹을 제기할 만한 최소한의 논리적 근거가 없었다는 걸 정도 알 수 있었죠. 안 그러면 이분이 지금까지 방송 나와서 한 평론이 뭐가 됩니까? 전부 다 밑도 끝도 없이 망상을 했다는 걸 증명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사과가 아니라 사과를 넘어서서 뭘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세요? 지금 가진 게 재단 이사장밖에 없으면 내려놔야죠. 지금 노무현재단이라는 것이 아까 말했던 건 전직 대통령이 어쨌든 철학이나 업적을 기리기 위한 곳인데 네. 이런 거짓말쟁이가 있어가지고 되겠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그 노무현재단 이사장 내려놓으라는데 내려놔야 된다까지는 동의하기 어렵고 네. 다만 이제 이번 사과를 하신 거는 저는 좀 잘했다고 봐요. 왜냐면은 이게 사실은 저는 뭐 이거 너무 늦게 사과한 거 아니냐라는 얘기도 네. 있는데 일단 이분이 제기하신 의혹이 사실인지 아닌지가 판단되는 경우, 그러니까 예를 들어 검찰 계좌 조회를 했을 때 당사자에게 이제 통보되는 시간이 적어도 1년 정도 확실할 수 있을 때는 1년 정도 걸린다라는 시점으로 봤을 때는 전 유 이사장께서 이 1년 지난 일, 그러니까 적절한 시기에 이 부분에 대해서 사과를 하셨다라고 네. 보는 것이고 사실 사과하시기도 좀 저는 쉽지 않았을 거라고 봐요.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사회적인 뭐 파장이 있는 이야기를 하셨고 사실은 본인의 발언에 대해 정정당당하게 또 책임을 지시는 부분이 저는 또 그 부분은 높이 살만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아쉽기는 하죠. 이분도 이제 스스로 사과를 하시면서 밝히셨지만 이제 자신의 생각과 감정에 대해 비판적 거리를 유지하지 못했다라는 말씀을 하셨고 단편적인 정보 그리고 불투명한 상황을 바탕으로 신중하게 검토하지 않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런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주셨는데 사실 이런 게 되게 많잖아요. 지금 우리 사회 뭐 유튜브에서도 이런 것들이 좀 무차별적으로 제기되는 부분들도 있고 다양한 방식으로 우리 사회의 좀 고질적인 부분으로 이런 뭐 의혹 제기가 아니면 말고식의 의혹 제기가 조금은 많이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사실 자성이나 반성의 목소리가 나오는 경우는 잘 없어요. 근데 유시민 이사장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스스로 솔직하게 밝히신 부분에 대해서는 전 높이 평가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거 자체가 뭐 사과를 한 걸 높이 평가할 수가 없는 게 애초에 망상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망상이다. 우리가 보통 어떤 의혹을 제기하려 그러면은 내가 집에서 나 혼자 아무도 안 보는 공간에서 예를 들어 코를 팠는데 나중에 그 얘기가 더라. 그러니까 여기 몰카가 있구나. 이런 의심을 하는 개연성이 있어야 돼요, 보면은. 근데 그게 아니라 이거는 완전 망상해서 근거가 뭔지. 자, 이 정보를 검찰이 알고 있더라. 그렇기 때문에 얘네가 계좌 추적한 건 의심된다. 이 정도만 됐어도 사람들이 망상은 아니라 생각했을 거예요. 근데 그냥 자고 일어나가지고 내가 계좌 추적 당하고 있는 것 같아. 이래놓고 검찰을 공격한 다음에 지금 와서 1년 뒤에 미안하다 아니었구나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고 이런 거 하는 분들 보통 있어요. 우리 방송에서도 많이 봐요. 보면 갑자기 방송국에 뛰어들어가지고 밑도 끝도 없이 내 귀에 도청장치 달려있다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몇 년 전 얘기예요, 도대체. 그러니까 거의 그런 수준이에요. 그냥 자고 일어났더니 기분이 안 좋아. 그러니까 내 귀에 도청장치가 있어요 하고 그냥 뛰어다니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방식으로 망상의 방식으로 얘기를 하셨다라기보다는 이제 그거 수준이에요, 지금 이분이 하는 게. 본인도 그때 이제 본인이 갖고 있는 뭐 정보를 바탕으로 얘기를 하셨었겠죠. 근데 이제 그게 그 당시에 좀 면밀하게 검증을 하지 못했고 그게 진짜 객관적인 사실이냐 아니냐를 판단할 수 있는 그 비판적 거리를 유지하지 못했던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저는 유시민 장관이 그래도 방송 평론하던 분인데 아까 말했던 것처럼 나만 알고 있어야 되는 정보를 얘네가 알고 있네. 이런 어떤 1차적인 본인의 추론으로 해가지고 한 것이 아니라 이건 누가 던져준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내 귀에 도청장치 있는 게 아니라 누가 또 다른 신뢰할 만한 정권의 정보를 가진 사람이 와가지고 야, 네 귀에 도청장치 있더라 얘기해 주니까 그걸 믿고 지금 한 거거든요. 저는 지금 이거는 그렇기 때문에 한동훈 검사장이 여기에 대해서 의견을 내면서 여기서 그치지 않겠다. 그리고 이제 더 이제 사실 윗선을 밝히겠다는 취지로 계속 이제 가는 것 자체가 저는 이거는 또 다른 경로로 정보가 유시민 이사장에게 들어갔을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유시민 이사장이 본인이 진짜 이 망상한다고 비난받지 않으려면은 어디서 이런 정보를 제공받았는지까지 밝혀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시민단체 고발을 했기 때문에 아마 수사가 진행이 된다면은 거기서 좀 지금 말씀하신 그런 실체적 진실들은 좀 드러나지 않을까라는. 그런데 그게 만약 그 정보를 준 게 그러니까 유시민 이사장과 똑똑한 분이 신뢰를 할 거였으면은 제 생각에는 공직자거나 상당한 정보를 가진 분이었을 것 같거든요. 그런데 그분이 만약 공직자로 밝혀지면요. 이거는 걷잡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거는. 알겠습니다. 그건 아직 뭐 모르는 거고. 네, 아직 모르는 일이니까. 저도 아니면 이따 사과하면 돼요. 네.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뭐 양쪽 얘기가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사과 자체로 의미가 있다라는 쪽이 있고 야당 쪽에서는 지금 이준석 전 최고위원께서는 말씀하신 부분들은 사실 이제 곧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알겠습니다. 그럼 넘어가고. 푹 좀 쉬었죠? 노후 생활 예행 연습?